자, 맨 처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부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게 되죠. 혹시 자기 수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앞에 극한 정도는 대충 뭔지 안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본 적 있어? 조금 두 번째 듣는 거라도 지겹더라도 좀 들어요. 알겠죠? 저는 극한값 먼저 좀 정의를 할 건데 적어봅시다.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정의하고 좀 예시를 들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수렴이에요.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해요.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들 있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아이들이요. 만약에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거는 그리지만 어차피 밑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야. 어떤 x는 a라는 점이 있어요. x는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져. 어떠한 값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근데 a가 될 수 없어요. a가 될 수 없습니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알파를 극한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를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2차 함수가 x는 a에서 베타라는 값을 가져. 여기는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a에 대한 함수값은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점. 기호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은요 알파로 수렴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라는 것은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극한값을 기호로 표현하고요. 리미트는 LIM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흘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예요. 이렇게 흘려 쓰는 이유는 밑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x가 어떤 a로 가는데 뭐 여기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좀 흘려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책 펴서 적어 있어. 자, 방금 내가 2차 함수로 예시를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그래프들을 보고 F1, F2, F3의 극한값을 각각 구하고 함수값과 극한값의 관계를 한번 서술을 해보래요. 자, 첫 번째 함수값 먼저 찾아볼까요? F1, 1 1에 대한 함수값 뭐예요? 2죠, 2. 그죠? 그럼 극한값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요. 1에 가까워질 때 fx요.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f2x도 보자. f2x는
1에 대한 함수값이요. 이거 뭐예요? 나 아직 이름을 잘 몰라. 승균아 뭐니? 까불어. 정의가 되지 않고 있죠? 없죠. 텅 비었잖아. 그래 안 그래? 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극한값 먼저 보자. 그리고 x가 1로 갈 때 fx요. 그럼 1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어? 그러면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f3도 보자. 이건 말할 수 있겠지, 승균아? 함수값 얼마예요? 1이요. 여기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있죠? 그죠? 다음에 극한값 보자. x가 1로 갈 때 fx요. 즉 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f3x는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2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너네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다 연속함수였거든?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함수였단 말이야. 얘는 끊겨있죠. 그죠? 얘도 끊겨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함수들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 사이를 서술을 해보라 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라고 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얘가 2에 가까워지는 그 수렴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거고요. 발산이라고 할 거고, 얘네들 같은 거 한번 봐보면 이 발산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발산에 대한 기호는요, 무한대로 씁니다. 무한대로 써요. 팔자 옆으로 눕혀서 무한대로 씁니다. 이런 기호 본 적 있지, 얘들아? 이 무한대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무한대예요. 근데 이 무한대도 자, f1x 한번 봐볼게요. f1x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있죠. 그죠? 양수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말할 거고요. f2x 보면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말할 거야. 적읍시다.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고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요. 자, 얘를 기호로 적으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0으로 x가 0으로 가까워진다 하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1x는요 한도 끝도 없이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는 x가 a에 가까워질 0으로 가까워질 때요 0에 가까워질 때요 f1x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있어요. 밑에 것도 똑같아 얘들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 함수 fx가 그대로 좀 적으세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 똑같이 적으세요.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이때는 f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함수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글씨가 왜 이럴까? 마찬가지 기호로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혹은 a로 갈 때라고 적어도 돼요. f2x는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좀 적습니다. 음의 무한대요. 또는 x가 0으로 갈 때 f2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x의 값도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말이 이제 여기 적혀 있고요. x가 어떤 a라는 값만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빠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극한값 보면 여기 보면 얘들아 여기는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고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 있지. 그래서 극한값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걸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걸 좌극한이요. 그거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이요. 자,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큰 값에서 오겠죠. 그죠?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알파라는 것을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해요. 얘도 기호로 한번 나타내보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요.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뒤에 플러스를 적어주는 거예요. fx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또는 x가 a의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는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기호로 적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 좌극한도요. x가 a보다 이번에는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왼쪽에서 오니까 작은 값을 갖겠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베타를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해요.
얘도 기호를 한번 적어봅시다.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fx가 베타로 수렴하고 있고요. 또는 x가 a의 왼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는 베타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서 내가 우극한이랑 자극한을 극한값을 알파랑 베타로 지금 적은 거 보이지? 그지? 근데 봐봐. 너네가 아까 봤던 그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나 왼쪽에서 오는 거나 극한값이 똑같죠 지금?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지만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문자로 적었다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요. 자, 각각 우극한과 자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f1x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요.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f1x가요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1의 자극한 볼 거야.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요, 즉 1의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도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지? f1x가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f2x 한번 볼게요.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볼게.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요, 이 함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죠?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0의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2는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0의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는 극한값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2x 구해봐요. 뭐예요? 몰라요. 알겠어요?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오케이? 왜? 자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알겠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어떤 알파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결국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랑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 알파로 같아져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풀거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나 지금 이거 썼죠? 우극한 자극한이 같으면요, 극한값 존재해요.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요,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요. 둘 다 됩니다. 알겠죠? 말로 한 번만 정리할게.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돼요. 이 존재라는 거에서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근데 못 적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좀 띄워주든지 할게. 알겠지? 자, 지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쓰라고 했는데요.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너네가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수투에서 함수 그리려고 그러고 있거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뒤에 배우는 내용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요. fx가 어떤 a로 가고 있을 때 알파에 수렴해야 돼요. 얘는 수렴해야 돼. 수렴해야 되고 얘도 gx가 a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베타라는 값에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이 성질을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요. 상수배요. x가 a로 갈 때요. 어떤 kfx라는 게 있어. 얘는요. 이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단 k는 실수야. 이게 어떤 거냐면 니네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야. 봐봐. 이거 그리지 마세요.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 있는데 y는 x제곱이었다 칠게.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y는 2x제곱이라고 칠게요.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1일 때요. x는 1일 때 얘는 극한값 존재하죠. 그죠? 1일 때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x는 1일 때 수렴하는 값이 어디야? 여기 값 어디니? 알고 있잖아요. 대답하셔도 돼요. 2죠, 2.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이 x제곱에다가 2라는 상수배를 했더니 극한값도 이만큼이 배가 돼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1번 성질이 이러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덧셈 뺄셈이요. A로 갈 때 fx 뿔마 gx 얘는요. 리미트가 찢어질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야.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얘도 얘들아 다항함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x제곱이랑 뭐 x랑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면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어버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과 같은 원리로. 자, 3번이요. 곱이요.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요. 이 곱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너네 정오 판별 문제에서 나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예요. 얘가요. 리미트가 찢어질 수 있는데요. 찢어질 수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냥 찢어질 수 없어. 단 gx가요 0으로 가면 안 돼요. gx가 0이면 안 돼. 즉 베타도 0이면 안 돼요. 따라 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모가 0인 건 안 다룰 거야. 알겠어? 분모는 0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걸로 함정 판다. 문제에서 꼭 파요. 알겠지? 중요해. 자, 이제 극한값들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상수에다가 무한대를 더해요. 이거 그냥 뭐겠냐? 뭐 될까, 세빈아? 무한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함수에다가요, 함수래. 상수에다가요, 무한대 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상수에다가요, 무한대 곱해요.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해요. 근데 그 상수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가 지금 음수일 때 보는 거야.
음수에다가 무한대로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됐니? 얘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곱해요. 그러면 무한대로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이 무한대분의 C요. 무한대분의 상수요.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왜?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잖아.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거 대표적인 문제 있어요. 너네 유리함수 배웠지?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그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즉 x분의 c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맞지? 분모가 무한대로 빠지면 빠질수록 0에 가까워지고 있죠. 함수값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도 0으로 가겠죠. 음수 양수 없으니까 0은.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요. 상수 고작해야 나눠봤자 무한대로 빠지겠죠. 그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요. 지금 상수가 양수인 경우 봤고요. 반대로 상수가 음수인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봐봐. 우리는 이러한 꼴들을 그냥 발산한다, 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꼴들을 우리는 확정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얘 봐봐.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디로 갈까요? 승균아 어디로 갈까? 얘네 오늘 너 좀 괴롭혀야겠다. 어디로 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요? 쌤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 무한대가 이렇게 커지고 얘는 요만씩 커지고 있을 수도 있어. 커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없고요. 0 곱하기 무한대도 말할 수 없어요. 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엄청 커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 말할 수 없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말할 수 없고요. 0분의 0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분모가 0이라서요. 알겠어? 이런 얘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부정형의 해법들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0분의 0꼴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세 가지를 총 다룰 거예요. 일단은 한번 요거 구해보래요. 이 극한값 한번 먼저 구해보래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fx 빼기 gx요. 당연히 나도 x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냥 보기 좋아라고 적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요. 얘들아, 이 x라는 것은 y는 x죠? y는 x. y는 x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없이 커질 때 y의 값도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 빼기 x요. 지금 fx 마이너스 gx 이거 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해서.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요. 그럼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 1이라는 건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맞지? 그러면 1로 일정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2x. 지금 fx-gx 보고 있어요.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거든?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x의 값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질 때 y의 값은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제 부정형을 다루기 전에 부정형의 극한 어떻게 구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확정형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무조건 바꿀 거야. 내가 값을 구할 수 있게 바꿀 거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뒤에 이제 예시가 나와요. 뭔가를 해가지고 이 극한값의 성질을 써먹는 날이 올 거예요. 써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렴할 때만 극한값의 성질이 성립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발산하는 함수끼리의 연산이 만약에 나오면 수렴하는 함수끼리의 연산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자, 0분의 0꼴 극한 해법 쓸 건데 이거 먼저 안 쓰고 밑에 문제를 보고 해법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너네가 이제 이 극한값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꼴 판단을 안 해요. 꼴 판단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꼴 판단 무조건 하셔야 돼요. 꼴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x가 1로 가요. 분모에다 집어넣어봐. 0으로 가죠. 자, 분자에 집어넣어봐요. 1 마 1 마 4 뿔 4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죠? 그럼 0분의 0꼴의 해법을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꼴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얘가 부정형이 되었지? 분모에 있는 x-1 때문에 부정형이 되지 않았어? 맞지? 그러면 걔를 없애주면 난 확정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죽일까 쟤를 진짜. 자, x가 1로 갈 때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얘들아, 분모를 내가 없앨 거라 했잖아. x-1이 분자도 무조건 갖고 있겠죠. 그죠? 일단 냅다 적어. x-1. 된다야? x-1로 적게 되면요. 얘네 막 너네 막 인수분해 막 조립제법 이런 거 쓰지 말라 이거야.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죠 지금. 그러면 x 계수만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 4x 하고 여기랑 뭐가 만날 거야. 0x겠죠 여기가. 그래서 x의 계수를 만들 거예요. 됐어요? 이 연산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까지 인수분해 해버립시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x 마이너스 1을 약분시킬 수 있겠네요. 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영인자라고 부를게요. 영인자. 영인자 없애기. 얘네들은 영인자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 얘들아? 1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게 되면 수렴하죠 각각. 그죠?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의 성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 집어넣으세요. 수렴하니깐요. 알겠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됐니? 마찬가지. 꼴 판단해죠. x가 9로 갈 때요. 3 빼기 3이죠. x가 9로 갈 때요. 9 빼기 9죠. 0분의 0꼴. 그럼 0인자가 분명 숨어 있을 거야. 0인자가 분명 숨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루트 x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이렇게 보이니? 리미트 x가 9로 갈 때요.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영인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약분이 되는 얘들로. 자, 그러면 이제 확정형이 되었죠? 리미트
한 번만 적을게.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3이요. 그럼 얘들아 얘가 이제 연속함수거든. 연속함수는 뒤에서 다룰게. 연속함수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수렴값이 나오게 되겠죠. 6이요. 자, 마찬가지.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모 0으로 가네요. 분자도 0으로 가네요. 맞죠? 0분의 0 꼴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인자가 내가 숨어있다 했잖아. 얘는 지금 0인자가 띠칸이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지? 그치? 어떻게 해줘요? 분자를 유리화시키는 거예요. 너네 이때까지 분모의 유리화만 해봤을 거야. 이거는 분자를 유리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2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에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합차가 될 거야 얘들아. 2 플러스 한번 처음이니까 적자.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2 루트 2.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요. 합차죠. 합차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뺀 거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분자는 x만 남게 되겠고요. 분모는 루트 2x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남겠죠. 0인자 없애요. 0인자 없애고 결국은 이제 내가 수렴하는 꼴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0 집어넣으세요. x 자리에. 얘가 0이면 2 루트 2요. 2 루트 2고 얘가 루트 2죠? 그러면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얘들아 이거 0인자 한번 찾아볼래? 일단 마이너스 8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2죠 얘가. 그죠? 얘 마이너스 8 집어넣게 되면 0 나와요. 0. 그죠? 0분의 0 꼴이야. 자, 0인자 찾아보자. 미나야? 0인자 한번 찾아볼까? 어려워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렇지.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떤 꼴로 보여야 되냐면 세제곱근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 세제곱근 x 플러스 2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x 플러스 4요. 쌤 이게 뭐예요? 이거야 얘들아. 됐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0인자 찾았으니까요. 약분해버리시면 되죠. 그죠? 이제 마팔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팔 집어넣게 된다면 여기 마팔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4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마팔 들어가요. 마2 되죠. 앞에 만나면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4 3개요. 12요. 됐니? 0분의 0꼴 극한의 해법 이제 한번 좀 적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지금 얘들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요. 공통 인수를 약분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됐었죠? 그죠?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지? 그지? 딱 이 두 가지예요.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법이요. 인수분해하여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호가 있는 경우는요. 유리화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